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쉽게 읽는 일이. 그냥 읽는 저리입니다. 얼마 전에 아내가 얘기하기를 인스타 피드에 탕시대시대 영상을 캡처해서 누가 올려놨다는 거예요. 고맙네. 그러고 보는데 아무튼 하루께 작가님인 거예요. 정재승 박사님에 이어서 저희가 소개한 책들의 작가님들이 저희 채널을 소개시켜주는 일이 두 번이나 이렇게 생겨서 떡상을 기대했는데 아직도 구독자가 거의 홍진호야. 이지수 작가님에게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아무튼 하루키가 계속 승승장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딱 1년만 나만 생각할게요 입니다. 아내한테도 추천을 해줬는데 마음에 든다고 해서 3, 4개월 전에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한번 했어요. 맞아. 아쉬워하고 있다가 꺼리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또 다시 한번 읽고 요번에도 한번 다시 한번 읽었는데 3번 읽어도 너무 재밌고 좋은 책인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영국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 마리안 파워, 그 사람이 인생을 막 살고 있던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좀 인생을 바꿔봐야겠다는 생각에서 자기계발서 총 12권을 1년 동안 이 자기계발서의 내용대로 살아본 그런 체험을 담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계발 에세이라고 할 수 있죠. 자기 SNS 계정에도 소개하고 자기 인생이 바뀌어가는 스토리를 우리랑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책이었어요. 일반적인 에세이보다는 소설을 읽듯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좀 재미가 있던 것 같아요. 영화로도 제작이 된대? 계획이 있대. 이거 재밌을 것 같아. 일단 나는 여기 나오는 주인공 작가님이 브리짓 같은 역할인 거야. 생긴 것도 비슷하게 생겼어. 아 진짜? 12권의 자기계발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목차를 아무리 세봐도 11권이더라고. 성공하는 사람들 7가지 습관, 시크릿, 마음 가면 같이 우리나라에도 출간된 그런 자기계발서도 있는 반면에 머니 스토리나 될 대로 되라지 같은 우리나라에는 또 이제 출간이 되지 않은 그런 좀 자기계발서들이 있어서 자기계발서의 내용들을 좀 간단하게 훑어볼 수 있는 그런 좀 재미는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맞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모두가 아는 책이잖아. 7가지가 뭔지 아무도 몰라. 맞아. 읽어본 사람이 없는 거야 주변에. 그래서 나 이 7가지 습관이 뭔지 이 책 보고 알았다니까. 맞아. 일단 이 책 처음에 이 작가가 자기 개발을 하기 시작하는 배경이 나와. 어떻게 보면 자기는 불행하다고 할 수 있는 삶은 아니야.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아.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내 집도 없고 20대 때와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친구들은 막상 차곡차곡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불안감에 빠져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자기 개발을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부분이 이미 우리 30대 후반인 친구들이 엄청나게 공감할 만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졌어요. 오빠도 자기계발서를 그치. 읽으면 항상 이렇게 직접 해보겠다. 미라클 모닝 읽고 아침에 일어나겠다 뭐 이런 사람이잖아. 지금은 아침에 푹 자고 있지. 또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사람인 거야. 여기서 자기계발서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나와. 평소에 내가 가지고 있던 불안과 염려를 확인받는, 인정받는 느낌이라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서 자기계발서를 무슨 초콜릿 까먹듯이 계속 이 책 저 책을 읽게 된다 라는 내용이 여기 나오는데 그게 되게 공감되더라고. 거절 치료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거절을 받는 연습들을 하는 과정들이 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맞아. 도넛 가게에 가서 도넛을 공짜로 달라고 그런다든지 뭐 전철에서 모르는 남자한테 연락처를 좀 달라고 그런다든지 당연히 거절하겠지? 라는 전제하에서 시도를 했는데 자기가 생각한 거 이외로 웬만하면 다 해준다는 거야 사람들이. 자기는 거절을 받아야 이게 훈련이 완료되는 건데 사람들이 거절을 안 하니까 훈련이 완료가 안 돼가지고 맞아. 막 더 과한 것들을 해가면서 거절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되게 좀 재미있었고 거절 치료법에서 나는 되게 공감됐던 게 거절을 하는 걸 누구나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맞아. 근데 그 거절을 하는 게 두려운 이유가 뭐냐면 자신이 평소에 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나에 대한 의심 같은 게 있었는데 거절을 받으면 아 내가 진짜 별로인가 봐 확신이 든다는 거야. 그런 거절 치료법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은 내 말을 잘 들어주더라. 그리고 막상 거절을 당해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거절 치료법은 진짜 나도 한번 해보고 싶더라. 나는 그거를 했었어. 했어? 어떻게 했냐면은 여자들한테 막 나랑 사귈래? 나한테도 한번 거절 당했어 그런 거 그렇지. 같은데. 넌 2번 당했잖아 내가. 나는 될 대로 되라지라는 챕터가 특이했었어요. 그 자기계발서 뭐냐면은 뭐 좀 안 좋은 일, 힘든 일 이런 거 있을 때 그냥 될 대로 되라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맞아. 이게 뭔 이런 거지 같은 자기계발서가 있냐고. 근데 이제 이 책에서 얘기하는 될 대로 되라지라고 하면은 마치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라 결과에 대해서 욕심을 좀 버려라, 집착하지 말고 그 마음을 좀 내려놔라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회사에서 좀 업무가 잘 안 되거나 뭐 좀 일이 좀 진척이 안 되거나 답답할 때 이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
하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경험이 좀 해봤었어. 진짜 공감된다. 내가 해결 방법도 모르고 해결을 할 것도 아니면서 그걸 가지고 끙끙대고 있을 때가 있어. 그럼 차라리 그걸 내려놓고 그 될 대로 되라지 하면서 다른 업무를 차라리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더라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챕터에서 엄마랑 대화를 한 거야. 그래서 엄마, 인간은 뭘까? 산다는 건 뭘까? 죽음은 뭘까? 막 이런 철학적인 길을 엄마랑 이렇게 막 대답을 한 건데 엄마가 어머 얘야 미안하다. 근데 나 지금 드라마 시작해서 보러 가야 돼. 나 그 엄마의 말에 삶의 진리처럼 느껴지는 거야. 지금 이 순간을 살고 계셨구나. 지금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거지 그냥. 나는 맨 처음에 있었던 그 책이 되게 재밌었네. 도전하라. 한 번도 실패하지 않은 것처럼. 그 성공이나 행복을 가진 사람들은 두려운 것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걸 얻을 수 있었다. 갑자기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다 써요. 그리고 그걸 다 해보기로 해. 추운 겨울에 찬물에서 수영하기. 뭐 스탠딩 코미디 하기, 누드 모델 하기, 스카이다이빙까지도 해. 자기가 두려워하는 항목 중에 주차가 있었어. 주인공이 평행 주차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거 주차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주차 자체도 두렵고 주차를 못하는 멍청이라고 보일까봐도 두렵고 자기가 주차를 못하는 멍청이라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자기 마음까지 감당하는 것조차도 두렵다. 3단계로 두렵다고 하는 거야. 근데 이렇게 두려워하는 것을 자꾸 피하다 보면 이 세상이 다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두려운 것 투성이구나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찬다는 거야. 나 그게 엄청 공감되더라고. 내가 두려운 거는 제가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얘가 옆에 와서 앉을 때 두려워. 꺼야겠구나. 저는 그 말을 좋아하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두려움 저 너머에 있다. 우리가 이렇게 원하는 걸 가질 수 없는 거는 그 두려움을 넘지 못해서 그래요. 리스크가 큰 것들은 함부로 시도는 할 수 없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자잘하게 두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막상 해보면은 별게 아니었네 라고 느끼는 게 대부분이라는 거죠. 여기 책에서도 친구들한테 남자를 이제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하는 구박을 받아. 그래서 또 그 남자를 갖는 법이라는 책을 읽게 되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 남자를 만났을 때 일단 무조건 대화를 해봐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남자가 너무 완벽해 보여서 더 이상 접근할 수도 없게 된다는 거야. 맞아. 막상 얘기해보면 나랑 좀 안 맞았네? 할 수도 있는 사람인데 못 잡은 물고기가 제일 커 보이는 것처럼 나의 이상형의 여자. 사실 연애를 책으로 배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자기계발서 한 번쯤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야, 책으로도 배우려는 노력도 안 하는 애들은 연애할 자격이 없어. 점점 이게 연애를 포기해가는 오빠들이 걱정이야. 근데 그러더라고. 연애를 나이가 먹을수록 못하는 게 두렵대. 역시 두려움을 이겨야 돼. 내가 원하는 건 저 두려움 너머에 있다 그랬잖아. 나도 연애 못할 때는 좀 이해가 되더라고. 이렇게 결혼 안 해야지, 좀 솔로로 지내야지라는 거는 막연하게 그냥 내가 두려우니까 그냥 벽을 내가 스스로 끊어버리는 거지. 아내한테도 한 번 까이고 두 번 까이고.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프로포즈를 했어요. 결혼하자고. 울면서 오빠 최고의 프로포즈야. 감동적이야. 근데 결혼은 못하겠어. 야 들어와서 내가 안 한다고. 너 한 달 뒤에 또 지가 결혼하자고. 두려움을 이겨내는 사람이니까 그 멘탈이 마음에 들었어. 너도 두려움을 이겨냈구나. 이게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좋은 책이네. 이렇게 해서 마리아는 총 11권 내 자기계발서를 1년 동안 이제 다 살아보고 자기계발 프로젝트를 이제 마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 에필로그나 이런 것들이 좀 나와요. 거기서 제일 좀 좋았던 내용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우리는 다 사랑해야 된다. 좀 뻔한 결론이기는 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고 뭐 물건도 사고 취미 활동도 하고 뭔가를 한다는 거는 모두 타인과의 유대감을 갖기 위해서라는 말이 좀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행복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니까 이거를 이룰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행복이란 내가 좋은 사람이 되고 나면은 찾아오는 결과물이다 라는 그 얘기도 좀 인상적이에요. 마지막 장면에서 이 사람이 자기계발서를 실행해보면서 변화가 있었냐? 더 나아졌냐? 라고 자신한테 질문 던졌을 때 나아진 게 사실은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자기는 원점에 있어.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굉장히 자신은 많이 변했다. 자신을 진짜 사랑하게 됐다. 굉장히 행복한 삶이 된 느낌이더라고요. 자기계발을 시작했을 때는 이렇게 살고 있는 내 모습도 싫고 뭔가를 두려워하는 내가 다 너무 싫었지만 이런 과정들을 다 밟고 나니까 이런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개발이 자기 수용으로 가고 자기애로까지 발전을 하는, 저리가 얘기한 대로 원점이지만은 내 주변에 무엇들이 있는지를 보게 됐고 그런 데서 이제 행복을 좀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나? 맞아. 완전 이 외워서 얘기하는 줄. 그래? 자기개발이라는 단어 자체에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 나한테 일해라 절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싫다. 목차만 읽어도 되는 내용을 왜 200페이지 가까이 써놨냐? 좋은 자기계발서를 아직 못 읽어서 싫어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있어. 자기계발서도 시집 같은 것 같아. 시집? 시집도 시가 여러 편 있지만 한 편 정도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랐을 때 그 시집이 가치 있다고 오빠가 얘기했었잖아. 자기계발서도 그 중에서 한 문장이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거든요. 그 한 문장을 찾기 위해서 보는 것 같아요. 유명한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자기계발서를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괜찮은 대체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얘가 대신해줘서 좋았어. 내가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오늘 책 소개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책도 쉽게 읽고 그냥 읽으세요. 안녕!